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 사회 인재는 따뜻한 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교육은 과연 그런 미래를 향해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걸까? 학생들의 삶 만족도 OECD 평균 7.3, 우리나라 6.4. 우리의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정답은 물이죠.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타인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경쟁만 강요하는 우리의 교육 환경 속에서 갈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의 교육, 과연 얼음을 녹여서 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고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도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동안 100일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경북교육감 선거가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제가 28.2%라는 아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100일 지나면서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은 지지율이 전국의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각계각 청의 교육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꾸렸습니다. 그저께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도 경북교육의 4개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소규모 학교 수가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또한 해마다 1000명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화면을 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저조하고 또 사교육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한정된 재정 규모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능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야 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할,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이 바뀌어야 할 그런 경북교육의 과제를 안고 출발을 합니다. 먼저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 비전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지식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식에 대한 개념이 역량으로 이렇게 힘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북교육 또한
삶의 힘을 키우는, 아이들이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그런 측면을 여기에다가 반영을 했고요. 따뜻한 경북 교육이라 하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고, 또 신체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배려를 더해주고 지원을 더해주고, 거기다가 지금 요즘 그 학교 현장이 상당히 삭막한 편입니다.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따뜻한 정이 흐르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은 마음을 모두 담아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으로 지표를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3가지를 들었는데요. 먼저 교실이 배움이 좀 신나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신나는 교실이 돼야 되겠고, 또한 따뜻한 그런 풍토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겠고, 이런 그 신나는 교실, 소통한 그런 학교를 통해서 함께 지역민과 함께 학부모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요즘 그 경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학부모님들의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 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거에는 이제 지식 위주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을 탈피해서 각자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재능은 타고났습니다. 이런 재능을 발견하고 이런 재능을 키워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지역, 그리고 학생들이 없도록 따뜻한 교육,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소통하고 존중하는 그런 학교 문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아이 곁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계셔야 할 곳은 아이 곁입니다. 학교 업무를 정상화해서 선생님들이 보다 수업에 충실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4가지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배움이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 교실과 학교가 변화를 해야 되겠고요. 2번째는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 3번째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그리고 4번째는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움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를 위해서는 6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활동,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훈 공동체, 자율과 소통의 학교 문화, 변화를 선도하는 경북 미래학교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움 있는 교실, 변화하는 학교의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선도하는 경북 미래학교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래학교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명품학교, 창조학교 이런 이름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의 자발성 또 민주적인 학교 풍토 이런 것들을 더욱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경북 미래학교를 운영을 해서 변화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이 이제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은 지역 사회와 별도로 이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각종 도심 공동화에 따른 그런 원도심 문제, 그리고 작은 소규모 학교 문제,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다문화, 고교 학점제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의 질이 선생님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수업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 과잉 보호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소심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 성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급별로 또 수준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도전하는,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하고 도전을 성취했을 때 인정해주는 그런 방향의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교육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중에, 인문학 중에 핵심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울림이 있는 학교, 이것은 사실은 프랑스의 전통에서 벤치마킹을 한 겁니다. 프랑스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시를 몇 편 이상 외우지 못하면 진급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시 암송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적어도 한 학기에 한 편 이상의 시를 암송해서 경북에 있는 초중고를 졸업하면 최소한 24편 이상의 시를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학생들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에 있는 독도, 우리 땅 독도, 소중한 독도입니다. 이 독도 교육을 그동안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마는 사이버 독도 학교를 만들어서 그동안 연구하고 모아놓은 이런 모든 자료들, 또 그런 모든 인프라를 여기에 통합해서 학생들의 교육이 장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이 곁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도 이 문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버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사를 할 때도 옷가지 하나 들고 버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가지고 가고 이렇게 짐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학교 업무를 버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선생님을 학생 곁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의 본연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업무 정상화는 이루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총 309건의 이런 업무를 통합하고 폐지해서 학교 현장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신학기부터 폐지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실감을 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통폐합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나중에는 업무 총량제를 만들어서 적정한 업무가 양이 되면 새로운 업무가 하나씩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업무를 하나씩 폐지하는 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이제 정책 방향 두 번째입니다.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5가지 중점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먼저 미래 교육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고 첨단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융합 교육을 실시를 하고 꿈을 키우는 진로 직업 교육 그리고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인재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요. 먼저 미래교육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북교육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또 해나가는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 나가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를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안동 지역에 있는 경북교육연구원에 센터를 둘 생각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독서 교육이라든지 인문학 교육 그리고 도서관 문제까지도 통합해서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미래교육 환경 구축 문제입니다. 에듀테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스마트한 교실이 되어야 하고 또 실감형 학습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 업무 정보화를 지원하는 그런 쪽도 강화를 해서 이 교실 속에서 아이들이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첨단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문화관 설립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너무 어렵게 배우다 보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수포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학 그런 체험 활동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그런 체험 활동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축제적인 어떤 이런 일회적인 축제에 그치지 않고 상설적으로 문화관을, 체험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수준에 맞추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관, 체험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포기자, 수포자가 없는 경북교육을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경북 메이커 교육관을 설립을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메이크 스페이스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상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3D 프린터 이런 첨단 재료를 이용해서 실제 만들어보는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또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1인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또 키워주는 이런 문화관을 만들어서 선생님 교육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 제도가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철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수도권이나 도시에 있는 그런 사설 학원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그런 사설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진학 박람회를 통해서 심층 면접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행사 정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진로 진학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많은 자료를 학교로 보내드리고 또 학부모님들께서 언제나 찾아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사유비로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 하우스, 지금 우리가 그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유학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또 현장 학습도 가고 국제 교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경북 하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해외 유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는 해외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 또 글로벌 인재에 대한 관심, 또 국제 교류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여기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 방향 세 번째입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먼저 배려와 존중이 있는 학교, 교육비 걱정이 없는 학교,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유아교육, 모두를 존중하는 교육, 고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되는 핵심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복학교 거점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권 침해를 받고 또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도와드릴 수 있는, 찾아가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행복학교 거점 센터에 변호사와 또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에 관한 문제, 또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지역 순회 방과 후 전문 강사제.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방과 후 강사를 구하기가 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따라서 순회할 수 있는 이런 강사를 교육청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여러 학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종일 돌봄 사업.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 이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학교에서만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서 아동센터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실을 제공하고 또 그런 인력이나 또 프로그램들은 또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하고 또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이래서 아이들 돌봄 체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뭐 다른 엉뚱한 데 쓴 건 아닙니다.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하는 이런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이나 또는 교육비 지원 이런 쪽에 더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비율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무상급식도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조성이 됐기 때문에 무상급식 비율도 확대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년에 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서 22년까지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다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최근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 내년 후반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정부의 그런 계획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무상교육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국에서도 우리가 경북에서 처음 도입하는 그런 제도인데 작은 학교가 계속 통폐합되어서 경북의 학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만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를 키울 수 있는 학교는 키워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제한된 그런 학구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작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은 학교 학구제를 도입해서 추진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 네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감성을 키우는 학교, 공정하고 안정적인 교육 행정, 소통과 공감의 공직 문화, 참여와 협력의 교육 공동체를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실 내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내 체육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의성 지역에 종합안전체험관을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환경 디자인 팀을 구성해서 지금처럼 그 학교 어떤 그런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실용적이고 보기 좋은 그런 학교로 학교 환경을 대폭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해 물질 걱정 없는 숨쉬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2027년까지 성면을 모두 해체를 하고 제거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교실에 있는 성면은 그렇게 많이 위험한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내진 보강 시설을 구축을 하고 재해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직속으로 인사혁신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인사제도를 개혁을 하고 우리 교육을 충분히 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래인재기르기 협력단을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로나 인성이나 체험, 예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진할 수 있는 그런 인재풀을 확보를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학부모와 지역민과 졸업생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도입을 해서 지역 주민과 교육 공동체와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의 현안을 풀어나가는 그런 소통 기회를 누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결과보다는 과정을 살피고 재촉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도록 기다리며 지식보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먼저 실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살피는 경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동 MBC 창사특집 타운홀 미팅 진행을 맡은 강재입니다.
네,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그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릴게요. 주제 발표해 주셨죠? 민선 4기 경북의 교육을 이끌어갈 임종식 경북교육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육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모순들에 늘 맞서고 계신 분이죠. 국민참여연대 황대철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 갖고 계신 분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신경진 경북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타운홀 미팅, 아직은 좀 생소한 단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홀 미팅은요, 식민지 시대에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행해졌던 타운 미팅에서 유래가 됐고요. 지역 주민이 정책 결정권자를 만나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던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의 장을 임종식 교육감님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주제 발표 보셨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일단 그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경북 교육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관료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고 또 그 21세기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인 협력적 인간 혹은 창의적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그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그리고 입시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제 학력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안 나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좀 놀라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북 교육이 받아왔던 비판들을 일정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교육감님의 의지와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과 비전이 정말로 어느 정도 그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 내용도 그랬지만 그 스티브 잡스가 다시 돌아온 줄 알았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경북의 미래 희망이 첫 시작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출발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이 그 일궈가는 과정일 테고 그 과정을 첫 시작에서 챙기고 계신 교육감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 과정들, 그 결과들에 함께 노력을 보태고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앞서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평균이 7.31인데 우리나라는 6.4밖에 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예. 교육감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먼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빨리 좀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조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이제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측면에서는 우선 그 시험이라든지 과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 또 대학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힘들어하고 야간 수업도 포함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힘들어하고 또 가정에서는 이 부모님의 너무 지나친 그런 관심, 과잉 보호 그리고 간섭 이런 것들이 또 포함됩니다. 그와 어울려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들이 준비가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표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하는 미래. 아이들이 행복해가는 지표이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지표대로 좀 흘러갈 수 있을까요? 예.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학교 목표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대학 입학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경쟁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경쟁 없이 우리 지금 글로벌 시대에 경쟁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다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의의 경쟁. 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려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어떤 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저희 순 우리말에 물꼬라는 게 있어요. 네. 저희가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굉장히 그 치열한 명품 교육을
저희가 그 주장하고 있을 때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덜 시켜야 된다라는 기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것을 저희가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건 실질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꼬가 필요한데 저는 그 물꼬가 고교 평준화와 대학의 서열화를 국립대처럼 프랑스의 체제처럼 좀 바꾸는 것, 그리고 직업 간 임금 격차들이 작은 구조로 가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작은 일자리들을 많이 창출하는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사회로 지금 여기 토론회에도 청년 20대와 30대가 거의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10대, 20대거든요. 그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부모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그것이 가능하다면 학부모는 정말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도 정말 행복하게,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어떤 어려움도 무릅쓰고 몰입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히 또 4차 산업혁명 아마 모두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워낙에 화두가 되기도 하고요. 이 4차 성명에 필요한 인재, 창의융합형 인재, 따뜻한 인성이 바탕이 된 창의융합형 인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교육이 가야 될지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래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그런 역량, 힘이 첫 번째는 인성 역량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센터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것 같으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1학기라든지 모두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한편은 정보화 능력이 필요한데 정보 역량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수학문화관이라든지 체험관 그리고 메이커 센터라든지 이런 스페이스를 우리가 마련해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먼저 지부장님께서는. 네, 미래 그 교육에 대해서 4차 산업, 그 창조, 융합 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저희 학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강의와 교육을 듣고 다시 그 유럽의 여러 교육 선진국들이 다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미래 사회를 맞추어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가 인간에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개인인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늘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하루하루 사는 걸 두려워하지만 연결된 힘은 굉장히 거대하다는 걸 저희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현재 세대 청소년들은 그 힘을 알고 있고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이 해낼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원하는 미래 그리고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약자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유대해서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읽어갈 수 있는 인재다라고 저희가 그 아이들을 믿어주고 시민으로 대접해주고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을 하나의 다 우수한 인재로 정말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할 수도 있지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또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문학 교육센터 설립하겠다. 또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에듀테크 환경을 조성하겠다 공약을 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그 미래교육위원회는 역시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각계 학청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사실 우리 내부의 인력만 가지고는 그 방향을 잡아가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또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점검하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 교실 환경은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상당히 잘 갖춰져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실제로 그 미래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이나 정강현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그런 그 기기를 갖춘 그런 교실, 이런 교실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그렇게 첨단으로 바뀐다면 공부할 맛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황대철 위원장님, 그 아이들이 창의성 있는 미래 인재로 나아가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뭐 지금까지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이 지금까지 경쟁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입시에 나오는 문제를 맞추는 그 문제풀이식 중심의 교육이 행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교육감님이 표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셨듯이 인문 그 교육관, 그 다음에 에듀테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교 교육의 수업이 바뀌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제시하신 것 중에서 학교 교육 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 교사 중심의 교육 과정을 다양화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것들이 이제 교사 중심을 넘어서서 그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 다양화로까지 나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다양화되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그런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학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인력이거든요. 교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기관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들이 그냥 어디에 세워져 있어서 학생들이 방문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다양한 인력 풀들을 확보해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가 요청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보내줄 수 있는 기능까지 겸비할 수 있다면은 많은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양화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가르침이 아니고 배움 중심의 자기의 욕구와 꿈을 가지고서 학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창의성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초중 고등학교까지는 튀지 마라, 잘 어울려라 이렇게 하다가 대학교에 가서 조금 창의성을 요구하고 취업을 할 땐 창의성 있는 인재를 뽑는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창의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창의성 있는 인재 어떻게 하면 더욱 더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에서는 초중고, 유초중고를 다 아울러서 청년, 어른들까지도 잘 놀아라. 놀 곳, 놀 벗, 놀 터. 일단은 저희 아이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무겁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걱정 잔뜩 늘어놓고 엄마의 걱정, 교사의 걱정, 사회의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약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사실 저희가 클 때 더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살았어. 하지만 그때 놀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에서 여러 학교폭력 사건, 아이들의 실패, 아이들의 병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정말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인재들이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약 30년간 지켜보면서 최근에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놀이예요. 저희가 실제로 그 전국에 있는 사례들 중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놀아라 하면은 뭐 생소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작은 짬에 쉬는 시간에 3, 3, 5 너무 재밌게 잘 논다고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에게 놀이는 밥이고 힘이고 생명력을 다시 키우는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잘 노는 아이들은 그 안에서 창조성, 조직력, 관계 능력, 도전하는 법,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규칙, 많은 것들을 실제로 유아의 놀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 중, 고, 청년의 놀이도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저희는 다시 놀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 자기들을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단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다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은 창조, 저항, 이 청년들, 본래 청년들의 것이었고 아이들의 것이었고 그것을 되돌려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지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는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넘어가도록 하죠.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손을 들고 말을 해주시면 지금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시 의회선 정복순이라고 합니다. 네,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를 나누고 응징하는 방식이 생활지도가 오히려 청소년기 공동체의 유대 의식과 도덕적 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감성, 공동체 의식, 그리고 생명 의식을 성장시켜주기 위한 교육기관의 향후 노력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질문 고맙습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 예방법이 만들어져서 사실 폭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적인 영향력이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런 가해자, 피해자 또는 폭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성적인 그런 노력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요즘 같으면 형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사는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1인 1학기 같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낭송하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또 이 문학적으로 노력해서 다양하게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예, 예. 네, 저희는 경북 도청의 이전으로 인해서 신도청 지역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유아들이 많아졌는데요. 현재 신도시에는 유아들이 다닐 국공립 유치원의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 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비리 근절에 대한 방안도 필요한데요.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신도시에 우리 도청 교육청도 신도시에 있거든요. 환경이 참 좋죠, 신도시에. 예, 그래서 이 유치원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가지고 단설 유치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병설도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시에는 사립 유치원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국감을 하면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부 다 비리는 아니고요. 사소하게 행정적 실수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아주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건실하게 잘 운영하는 그런 유치원,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상설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평소에도 유치원을 이렇게 살펴보는, 아울러서 행정을 잘 몰라서 부족한 그런 측면에서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설팅 컨설팅 강화해 나가는 그런 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리 유치원 근절을 위해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분 더 질문 받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봉화재산에서 왔고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네. 봉화재산에 있는 대안학교 내일학교의 교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잘 조직하느냐, 다시 말하면 단답형 지식이 아니라 입체적인 지식의 조직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국영수 이렇게 나누어진 과목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조직하는 데는 많은 힘겨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그런 지식의 조직화, 입체적 조직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들이 시행되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 또 대안이 있으시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창의융합 인재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지식은 반드시 갖추어야 융합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가 이제는 그 과거처럼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한 과목만 가지고 문제 푸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과목을 같이 통합해야 풀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을 앞으로 많이 꾸려나가고, 지금 현재도 그 창조학교에는 그걸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수업을 바꿔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을 좀 만났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요사이 전국적으로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움직임에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또 고교 입시 평준화에 대한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북 지역은 현재 포항에서만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곳 역시 여전히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교육감님의 고교 평준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상주에서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서 연극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나면 졸업 후에 이 학생들이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예술에서는 생계가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 쪽에서는 연극을 정식 교과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 쪽에서도 교과 과목으로 지정할 마음은 없으신지, 또 우리 예술인들이 생계를 이을 수 있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받았는데요. 하나는 예, 고교 예. 평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은 예술인들을 위한 교육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먼저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고교 평준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질의하신 시민님의 말씀처럼 고교 평준화의 경우에는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평준화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인성이 회복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적인 그 상황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 고등 입학 시험이 아주 치열하고 아이들이 그 입시에 매몰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배경을 통해서 이제 평준화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너무 아이들 숫자가 줄고 있어가지고 거의 그 모든 고등학교들이 미달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정원에 꼭 맞거나 미달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학교는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그 배경이 대학 입시가 과거처럼 수능 위주, 정시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그 수시 쪽이 이제 80%가 넘거든요. 그리고 또 학생부 전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내신을 따진다든지 또는 학교의 그 교육 과정,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살펴서 학교를 선택해 가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평준화에 대한 그런 요망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동 지역에서도 과거에 그 평준화를 한번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님이나 또는 학생들, 지역사회의 실정을 충분히 살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한국연극협회 경북지회장이셨어요. 연극을 교육 과목으로 지정하면 어떻겠냐. 예술인들을 위한 교육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지부장님께서 일자리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예술인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무대를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학교의 교육 과정에는 사실 그 연극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극 동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연극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연극이 사실 종합 예술이고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특히 그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북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이 연극에 대해서, 연극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영상 질문까지 봤는데요. 계속해서 잠시 다음 주제에 대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교육 시스템이 다릅니다. 독일의 의무 교육은 12년, 13년 정도고 학교 교육은 무료입니다.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취학 전 3세에서 5세 미만의 유치원 과정이 있고 초등학교는 보통 만 6세부터 시작되며 약 10년 이상의 의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의무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독일의 초중등학교는 대부분 국공립으로 교육비뿐만 아니라 교재비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개성과 재능에 맞는 미래를 스스로 찾고 만들어갑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가 있는 도시, 인구 15만 명의 작은 도시인 하이델베르크. 독일엔 약 300개의 대학교가 있는데요. 대학 진학률은 30% 남짓, 물론 입시 전쟁은 없습니다. 독일에서는 대학 간 서열도 없고 무엇보다 등록금도 매우 저렴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저는 영상 보니까 독일이 정말 부럽네요. 사교육이 거의 들지 않고 학교에서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도 교재비까지 다 되는데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부모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는 사교육 참여율이 43%지만 800만 원 이상일 때는 84%가 사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금액을 보면 우리나라 전국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29만 원이고요. 경북은 이것보다는 조금 못 미친 20만 원이지만 평균이 20만 원이라는 거니까 2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가정이 많이 있겠죠. 사교육비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교육감님? 예, 참 그 쉽지 않은 문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독일과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학교 교육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반 자체가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직업인으로 살아도, 기능인으로 살아도 충분히 보람 있게 또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자연적으로 이제 대학 입시 쪽에 치중하게 되고 아이들이 또 더 많은 그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참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추세는 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입시를 위한 그런 사교육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그 외에도 체력을 단련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특기적성을 키우는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제 사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북은 좀 낮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은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공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것,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또는 특기적성 교육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강사, 수준 있는 강사들을 농어촌까지도 순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학교 자체를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그런 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 안고 예. 있는 과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대철 위원장님? 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사교육 문제는 우리 교육이 직면한 그 장기적이고 아주 큰 이제 문제인데요. 어쨌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이 교육 구조에서 아까 통계도 나옵니다만은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해내는 것들이 그만큼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이제 큰 틀과 작은 틀에서 보면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크게 이제 없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구조 자체가 아이들의 어떤 배움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장래의 꿈과 희망들을 펼쳐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작게나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교 평준화도 말씀하셨고 대학 입시와 관련하셔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최근에 수시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 때문에 정시가 강화되는 그러니까 수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학교 교육 자체는 또다시 야간 자습이라든지 보충 수업 혹은 사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저는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같이 이게 이제 학교가 경쟁체로 나가는 어떤 정시 중심이 아니고 수시 혹은 학생부의 어떤 학부모들의 불신을 줄이는 어떤 방안들을 통해서 다시 이 정시 중심의 경쟁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교육감들과 같이 협력해서 좀 정부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하고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학교가 해결해야 된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난 뒤에 갈 곳이 없어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돌봄 교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확실하게 좀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폭을 넓히는 다양한 특기적성 방과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수요는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돌봄 교실도 지자체와 좀 협력해가지고 지역에서 아동센터 역할과 학교의 돌봄센터 역할을 좀 같이 새롭게 정립해내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사교육에 대한 것들은 경북교육청에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자를 하고 역점을 주되 큰 틀에 있어서의 어떤 대학 입시의 제도 변화라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경북교육청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공약에서도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또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공약으로 내놓으시기로 했는데 예. 사실 학부모님들은 이걸 체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어느 정도 갭이 있다는 건데요. 예. 예. 체감을 하고 사교육비 절감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장 큰 부분은 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 제도거든요. 그 최근에 그 아이들 내신 성적에 관한 그런 몇 가지 비리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대부분의 사실 그 내신 성적이나 학교 생활부는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일부 그런 걸 너무 이제 과장해서 입시를 정시나 수능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교육감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가서는 안 되겠다. 교육 방향이 단순한 그런 지식을 암기하는 쪽으로 가서는 다시 회귀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함께 그 협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감 협의회에서 입시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건의를 드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돌봄 관계에서는 이 사실 돌봄은 지자체입니다. 어린이집 소속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돼 있고 도청 소속이 돼 있거든요. 유치원은 우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소속이 돼 있는데 학교에도 보육을 하고 지역의 아동센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보육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전부 학교를 더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쪽으로 선호해서 학교에 부담이 자꾸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사실은 교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협조는 같이 하되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지역 아동센터하고 서로 교류를 해서 그쪽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돌봄 체제를 더 넓혀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더 넓혀 나간다면 학부모님들도 이제는 몸으로 느끼실 수도 있겠죠.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겠죠. 사교육비 절감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 같아요. 공교육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다져진다면 사교육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요, 무상급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 무상급식, 이 문제를 빼놓을 수는 또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북이 무상급식이 지금 교육감님 초등학교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북은요? 초등은 다 하고 있고요. 한 70%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에 비하면 경북이 조금 낮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그런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어디에 우선 배부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경북은 그래도 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내고 전체 더 급한 교육 환경이라든지 또는 교육비 쪽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중학교, 그다음에 이제 제 임기 동안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전국에 비해서 경북이 조금 낮은 건 사실인데요. 황대철 맞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 무상급식이 화두가 된 지가 벌써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빨리 앞서 나간 지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좀 뒤처진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중학교까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은 올해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100%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전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사는 구미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곳이 경기도의 시흥시인데요. 구미시가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예산과 시흥시가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구미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초등학교밖에 못하고 시흥시는 중학교까지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교육청과 도교육청과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전적으로 100%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다. 충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제 확보하고 지원을 한다면은 원래 중학교만이 아니고 2022년까지 이제 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은 뭐 제주도나 뭐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해부터 실시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감님의 의지의 문제고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국 15개 시도가 현재 초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는 곳이 인천,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이렇게 5개 시도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은 좀 많이 늦고 계획대로라면 2020년까지지만 이걸 좀 한 번에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까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구비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동지역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 단독으로 하는 부분은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대상으로는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통계로 봤을 때는 50대 50으로 우리가 50%, 또 도청이 20, 지자체 30 이런 이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55%, 지자체에서 45%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그 지자체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와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급적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무상급식 얘기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독일의 경우를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주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상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 지금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내년 2학기, 1919년 2학기부터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그 교육부의 그런 추진 계획과 같이 발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되면 아마 학부모님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예산 문제인데 현재는 그 교육 재정이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내국세 20.27%거든요. 이걸 조금만 뭐 1%만 올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법까지 정비가 되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네,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부장님? 저희 회는 얼마 전에 교육을 했는데 대학 무상교육을 외쳐야지 고교 무상교육을 외쳐서 되나? 작은 걸 외치면 큰 게 안 된다. 그러면서 저희가 될 때까지 대학 무상교육을 외치자. 뭐 독일도 하면은 한국이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희 회에서는 한번 으쌰으쌰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해내리라 생각하고 그 첫 출발을 경북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 교육감님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또 객석 질문을 받아보고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받았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뒤쪽에서 질문을 좀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두발 자유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9시 등교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 자치회 등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의 향후 방향과 교육감님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질문 고맙습니다. 학생 인권 참 100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다만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학생 인권에 관한 그런 조례도 필요하고 교권에 대한 그런 장치도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그렇게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이고 두발 이제 자치 활동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의사결정을 할 때 전문성과 사실은 얼마나 거기에 관련이 있느냐 하는 관련성 이 두 가지를 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련되는 그런 문제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치를 보장할 그런 계획이고,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그런데 학생 자치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생 자율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전문가와 함께 조율을 해서 이뤄나가겠다 하셨고요. 다음 질문 계속해서 받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동 와령면에 살고 있고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지역 모임에 안동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교육감님 100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축구 얘기를 친구들에게도 자주 했어요. 축구 선수를 뽑는데 물론 공정하게 뽑아야 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는 뽑을 때 선수 선발을 할 때 헤딩 개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다면 과연 그들이 축구 훈련을 하면서 기량이 제대로 성장할 것이며 그 뽑히기 위해서 누구는 500개 하고 누구는 510개를 해서 뽑히고 막 떨어지고 이런 무모한 경쟁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그렇게 뽑힌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연 그 팀이 다른 팀과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입도 변화를 바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평가 제도 개혁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아까 교육감님이 다른 교육감님들하고도 방향은 그렇게 정해졌지만 어떤 개혁안과 방안을 내놓으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5 교육 과정이나 또는 그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이 아이들의 그런 그 수행 능력을, 역량을 평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그런 걸 도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학 시험 제도가 학생부 몇 가지 그런 그 비리 사건 때문에 이걸 믿기가 어려우니까 정시나 수능 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에서 사실 교육감 협의회 교육감들마다 사실 조금씩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을 좀 만들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현장을 잘 아는 우리가 만들어서 교육부에 제안을 하자. 지금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 대학 입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대학 입시는 놔두고 대학 입시는 정시로 가고 수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저 이래 절대평가나 하고 우리끼리 수행평가나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학부모님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또 우리도 일반 고등학교 목표는 또 대학을 잘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야 되는 거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절충해서 일단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대학 입시 제도를 방향을 제대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이 되겠습니까? 네,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번에는요, 저희가 사전에 시민들을 만나서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영상을 확인하고 답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와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이 많이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입니다만 간혹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관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하고 달리 상당히 개성도 있고 자기 의사들을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상당히 참여하는 데 있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데 이렇게 있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예를 들면 학생 대표를 참여시킨다든지 하는 좀 구체적인 제도적 어떤 개선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사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운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도 두 가지 질문이었죠. 특수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또 학생 인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종종 부각되고 있긴 한데요. 예.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그 사건이 있고 우리도 지금 전체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4,846명이거든요.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질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 취임하고 난 뒤에 한 11개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특수학교 2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 신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열악한 그런 입장에 있고 특히 본인도 힘들고 또 학부모님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힘든 것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이거는 무슨 배려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고 그 함께 살아가는 의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소중한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좀 더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수교육 자격증이 있으신지는 몰랐는데 교사 자격증 가지고 네, 이렇게 특수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또 가져주신다고 예, 하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더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학생 인권에 대한 얘기였죠. 예. 학생들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킨다든지 또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운영위원회 참여는 그게 그 법적인 규정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법조항을 고쳐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학생들의 참여를 넓히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전문성과 그런 관련성 두 가지 학생들의 관련은 있지만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참여를 좀 제한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교육 방향이 모두 아이들 원하는 대로만 가서는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감내해야 될 그런 교육 부분도 사실 있고 또 힘들지만은 또 지켜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그 조화롭게 조정해서 그 아이들의 그런 의견을 최대한 아이들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에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학생 인권에 대한 질문 답변까지 들었는데요. 교육감님과 패널분들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임하시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이래 보시는 분들도 고생하셨죠. 네, 이렇게 긴 시간 토론에 임하신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정말 이렇게 긴 토론은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들이 아주 이래 말씀을 잘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가지고 또 사회자님 아주 사회를 잘 보셔가지고 그나마 편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까지 덕담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패널분들도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예, 오늘 이제 교육감님 발표하시는 경북교육의 지표나 목표들이 과거의 용어들하고 이 현재 용어들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 오늘 사용하신 용어들을 보면 경쟁이 아니고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성적이 아니고 성장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학이 아니고 진로라고 이제 발표 내용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이 아니고 배움이라는 것, 그리고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 이것이 이제 그냥 듣기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철학과 가치관들을 경북교육 속에 정말로 그 녹여낼 수 있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경북교육이 훨씬 나아질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학 그 활동을 경북에서 시작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저도 즐길 수 있었고 다만 미안한 것은 우리 세대는 치열함과 노력의 그 시간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전쟁을 겪지 않고
다행히 우리의 그 치열함과 노력 덕분에 평화만 기억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번영,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그 가능성들을 정말 최대화하기 위해 믿어주고 도와주고 우리 지금의 현 세대들이 정말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병든다는 거, 꿈이 응원받지 못한다는 게 며칠 전에 페북에서 모델이 꾸민 아이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신병력을 갖고 있는 청년에게 칼로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내 아이를 잃고 나면 뭐가 있을까?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이 세대들을 응원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북은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면서 가장 먼저 그 어려움을 겪을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희망이라는 거, 정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믿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기성세대들이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신경준 지부장님이 물꼬라는 말씀 참 여러 번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저 밝은 교육을 위해서 물꼬를 트는 계기가 오늘 이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리석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서 원래 있던 부분을 꺼내놓았을 뿐입니다. 네, 어쩌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이런 것 아닐까요? 뭔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잠재되어 있는 꿈과 희망을 꺼내주는 일.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 안동MC 창사특집 1부 경북 교육감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2부 경상북도지사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